안녕하세요, 덕후입니다. 테슬라를 구매할 예정이시거나 테슬라를 구매하셨거나 이제 테슬라의 인도를 앞두고 있거나 갑자기 테슬라를 타시게 될 경우에 이 영상을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테슬라를 받으면 차문이 잠겨 있겠죠. 받으신 카드키를 B필러에 대면 차량의 잠금이 해지가 됩니다. 차량 문은 여기를 눌러서 레버를 당기면 차량 문을 열 수 있고요. 반대로 차량 내부에서 문을 열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열어주거나 이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조금 열려서 문이 열립니다. 여기서 문 여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창문을 내리는 버튼 앞에 이 부분을 당기면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수동 해제라서 윈도우 트림이 손상될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드키를 평상시에 들고 다닐 수 있는데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차량에 등록을 해서 스마트폰 키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스마트폰 키를 등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태블릿 왼쪽 하단에 차량 버튼을 누르면 전체적인 메뉴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메뉴 화면에서 잠금장치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키 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키 추가를 통해서 핸드폰 키,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열쇠가 되는 키팝도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등록 방법은 제 영상에 차키 추가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시동을 어떻게 거나요? 테슬라에는 차량 시동 버튼이 없습니다. 차량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태블릿이 켜지면서 모든 시스템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차량의 문을 열고 탑승을 해서 하면 바로 태블릿이 켜져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변동을 하면 바로 출발이 가능합니다. 하차를 할 땐 파킹을 하고 문을 열고 내리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테슬라의 기어 변속기는 오른쪽 레버에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만 작동을 하고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밑으로 따닥 내리면 드라이브 모드로 전진을 할 수 있고요. 위로 올리면 후진, 그러면서 후진 카메라가 모니터에 비춰집니다. 후진 상태에서 레버를 한 번만 내리면 중립으로 변경이 되고요. 여기서 따닥 내려야지만 드라이브 모드 전진이 가능합니다. 파킹은 이 버튼을 눌러주면 파킹.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바로 사이드미러와 핸들 그리고 좌석을 제 몸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메뉴에 들어가서 컨트롤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사이드미러와 스티어링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고 핸들에 있는 좌측 스크롤 휠을 통해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스티어링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엔 꼭 저장을 눌러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저장이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트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시트 포지션은 여기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메모리 시트 기능은 여기서 운전자 프로필을 통해서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운전자 프로필을 누르면 내가 저장한 메모리 시트로 변경이 되고요. 이지 엔트리 모드, 주차를 했을 때 바뀌는 모드입니다. 파킹을 하면 이지 엔트리 모드로 변경이 되고요. 여기서 또 드라이브로 변경을 하면 자동적으로 운전자 프로필로 변경이 되면서 스티어링 포지션이나 시트 포지션이 이지 엔트리 모드, 운전자 프로필 모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편리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차들도 다 있는 거니까. 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온다. 와이퍼를 작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메뉴를 누르면 컨트롤 창에 와이퍼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상시엔 꺼져 있고 자동으로 해두면 비가 오는 날 자동으로 와이퍼가 작동을 하는데 웬만하면 요 자동 사용을 안 하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말이 많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 때문에 여기 있는 카메라로 요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한단 말이죠. 이 앞에 유리창이 더러우면 와이퍼를 사정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운행을 할 때 자동으로 오토와이퍼가 켜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패치가 돼서 오토와이퍼 기능을 끌 수 있지만 오토와이퍼를 자동으로 해놓고 다니면 맑은 날에도 이 와이퍼가 움직이는 일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자동으로 두고 다니지는 않고요. 아니 그럼 비 올 때마다 이 모니터를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닙니다. 왼쪽 레버에 와이퍼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한 번만 누르면 와이퍼가 한 번 움직이고요. 태블릿 창에 와이퍼 컨트롤러가 이렇게 팝업 창으로 뜹니다. 여기 떴을 때 이걸 조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그냥 버튼을 누르면 되고 여기서 버튼을 한 번 더 깊게 누르면
워셔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 레버 버튼, 우측 깜빡이, 왼쪽 깜빡이, 하이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우측 깜빡이를 실행하면 우측에 있는 빌트인 캠이 화면에 보여지고요. 왼쪽 깜빡이 역시 왼쪽 빌트인 캠이 보여집니다. 만약에 빌트인 캠이 안 보여지시는 분들은 메뉴창에서 오토파일럿으로 들어가서 중간쯤에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작동 시 사이드 리피터 화면을 보여줍니다. 요것을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슬라를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일 텐데요. 이 오토파일럿은 오른쪽 레버를 두 번 딱딱 눌러주면 실행이 되고요. 이 실행 조건은 화면에서 드라이브 옆에 핸들 모양의 아이콘이 뜨는데 이 핸들 모양의 아이콘이 떴을 경우에만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차량을 받았을 때 오토파일럿 기능이 실행되지 않는다 싶으면 오토파일럿에 들어가서 오토스티어 베타 버전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최근엔 패치가 되면서 두 번을 당길지 한 번을 당길지도 선택이 가능하게끔 되어졌습니다. 이 밑에 있는 내비게이트 홈 오토파일럿은 FSD를 결제하신 분들만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FSD나 EAP를 결제를 하셔야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노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노아의 설정은 여기서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매하지 않은 분들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왜 내 건 안 되지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 호출 역시 결제하셔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무엇보다 배터리 관리가 중요한데요. 화면 중단에 보시면 배터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누르면 주행 가능 거리가 나오고요. 이걸 한 번 더 누르면 퍼센테이지로 보여집니다. 배터리 모양을 누르면 충전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큰 화면으로 배터리 관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페달 및 스티어링을 잠깐 이야기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웬만한 전기차들,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회생제동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나 테슬라는 회생제동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놀이공원에 있는 범퍼카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을 세게 밟으면 세게 밟는 대로 그대로 세게 나가고요. 엑셀을 살살 밟으면 살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엑셀에서 발을 세게 떼면 브레이킹이 세게 걸리고요. 발을 살살 떼면 서서히 차가 멈춰 섭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들처럼 엑셀을 밟았다가 떼면 그대로 그 속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엑셀을 밟다가 떼면 떼는 만큼 속도가 똑같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엑셀을 발을 떼자마자 바로 차가 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긴급 상황일 때는 무조건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뒤에 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꿀렁꿀렁꿀렁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나신 후에 뒤에 사람을 태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못하면 뒷사람 멀미합니다. 그래도 만약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거나 혹은 대리기사님들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어려워하신다고 하시면 설정을 조금 바꿔주시면 좋은데요. 바로 이 정지 모드를 크림 모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그나마 내연기관 드라이빙의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홀드로 해놓으면 가장 회생제동이 많이 걸리는 모드입니다. 크림 모드, 롤 모드, 홀드 모드를 하나씩 사용을 해보면서 감을 익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 모니터 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컨트롤을 이 모니터로 진행을 합니다. 프렁크 버튼, 트렁크 버튼, 그리고 요 가운데 요 자물쇠는 차량 전체 잠금, 해제, 요 번개 표시는 충전구가 열리고 닫는 겁니다. 온도 조절은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바람 표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움직여서 풍향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 아래도 가능하고요. 모았다가 넓혔다가 이런 기능도 가능하고 조수석도 가능합니다. 열선 시트는 자동이 있고요. 눌러주면 수동으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핸들 열선 마찬가지고요. 온도 유지, 애견 모드, 캠핑 모드가 있습니다. 온도 유지는 운전자가 하차를 해서도 차량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배터리가 20% 이하가 되면 기능이 또 꺼지는 그런 모드이고요. 애견 모드, 캠핑 모드 다 배터리가 20% 이하일 때는 실행이 되진 않습니다. 애견 모드는 온도 유지와 같은 기능이지만 내부에서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어린이를 방치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을 차량에다가 둘 때는 애견 모드를 켜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보다는 온도 유지 기능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캠핑 모드는 정말 캠핑할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이들은 차량 안에 있고 어른들만 잠깐 밖에 나가서 뭐 물건을 받아온다거나 할 때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온도 유지나 애견 모드로 해놓고 차량에서 나가면 태블릿이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 영상이 꺼지기 마련인데요. 이때는 캠핑 모드를 켜놓고 나가시면 영상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태블릿 하단에 보면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 3개를 누르면 앱들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아이콘을 찝어서 갖다 놓으면 설정이 가능하고요. 지울 때는 X 표시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콘은 총 6개가 설정이 됩니다. 내 앱에는 최대 5개가 설정이 되고요. 만약에 4개만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근 앱이 2개가 설정이 됩니다. 토이박스는 테슬라의 그냥 재미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잠금 사운드는 차량 문이 잠기면 이렇게 원하는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는데요. USB는 사용자가 설정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 차량이 잠길 때는 이 잠금 사운드 바꾸는 방법은 쉬운데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영상으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폰 기능은 차량 내부 안에서 차량 밖으로 소리가 나가는 건데요. 동승자 태울 때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가폰 모드는 파킹 주차 상태에서만 실행이 됩니다. 차량 내 볼륨 조절은 왼쪽 스크롤을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면 차량 내의 볼륨이 조절이 되고요. 내비게이션도 경로 탐색을 눌러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내비게이션도 생각보다 쓸만하긴 한데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T맵을 항상 켜놓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내에서 과속 카메라나 방지턱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기능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가끔 경로가 이상해요. 5분 거리를 막 20분 거리로 돌아가고 그냥 직진만 하면 되는데 굳이 옆골목으로 들어가고 자잘한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순정 내비보다는 T맵을 좀 켜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것도 개인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에 탔으니까 또 음악 들어야지요. 요 블루투스를 눌러서 내 장치를 페어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에 업데이트가 왔을 때는 여기에 업데이트가 왔다고 표시가 뜨는데요. 그 업데이트된 파일을 받으려면 꼭 와이파이를 설정을 해서 와이파이를 잡아야 됩니다. 저는 현재 갤럭시 라우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영상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라우터를 사용하시던지 핸드폰 테더링을 사용을 해서 와이파이를 잡으신 후에 업데이트를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이 업데이트를 다운받자마자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운로드 받고 나서 언제든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보통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차량에서 하차를 하고 나서 핸드폰 앱으로 업데이트를 실행시키는 거나 아니면 예약 설정으로 차량을 절대 운행하지 않을 시간에 업데이트를 해두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도중에는 창문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차량 내에서 멍 때리고 있어야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테슬라를 타고 다니면서 문제없이 타고 다니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부족한데 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보시면 중요한 정보나 편리한 정보들은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은 제가 2년 전에 사용자 가이드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이 인터페이스가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새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